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신비한 주식사전 정보란에 이렇게 신비한 주식사전을 후원할 수 있는 링크를 기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좀 손가락질 받을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떤 손가락질이냐? 결국 너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며 구독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결국 너도 리딩방 가입 유도 업체랑 다르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여러분들에게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앵두콩님과 나그네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최근 리딩방 가입 유도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영상들이 많아서 좀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10만,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보다 미약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6월 14일이죠. JC케미칼 세력의 흔적 상승전 시그널이라고 썸네일을 기재 후에 제가 다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방송에서 11,800원과 9,500원 박스권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충분히 매집해볼 만하지만 이 9,500원 이하를 하향 돌파 시에는 관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박스권 안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횡보 기간이 짧아서 아직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세력이 매집하는 기간은 그때 방송에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1277억이고 이 금액은 세력에게 있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매집 기간이 소요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구간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태웅로직스 방송 보시고 구독자분께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JC케미칼도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마도 이전 방송을 못 보셨거나 아니면 이전 방송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못하셔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JC케미칼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 영상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전화번호 수집 및 금전적인 리딩방 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주식 정보 전달과 강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기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종목 분석 요청이 많지 않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굳이 댓글에 분석 요청이 아니더라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댓글에 짤막한 감사의 인사만이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이 9,500원과 11,800원의 박스권 사이를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라고 하셨던 게, 이 9,500원에서 들어왔던 금액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고, 게다가 11,800원부터는 이 고점에 악성 대기 매물 금액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건 뭐다? 금액적인 부분이 세력의 입장에서 많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냐, 이 횡보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금액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주가를 볼 때에는 그 당시 제가 주기를 정확히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기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주기 설정으로 봤던 포지션은 1봉과 30분봉과 10분봉을 봤습니다. 그 당시 제가 프로파일링 얘기해드렸죠.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러가 필요한데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를 특정해가는 거는 그 장소를 보고 범행 동기, 범행 시간, 그리고 범인의 행동 반경을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이유 뭐다? 바로 이 심리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깨지는 거다.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기들을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안 봐요. 최소 3개 이상은 봐줘야 되는데 이 3개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에서는 명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분이라는 게 프로파일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건 현장으로 따지면은 범행 동기예요. 범행 동기. 그럼 이 범행 동기가 차트에서는 뭐겠어요? 바로 돈이죠. 이 돈은 뭘 의미한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솟구쳤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 주가가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조금만 이따가 이 내용 설명해 드리고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봤을 때 이 내용은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세력이 쓸 수 있는 금액이냐를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 될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뭘 찾았죠? 바로 재료를 찾는 것처럼 재료적인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나 아니면 찾기 힘들 때에는 차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 주식은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상승할 시점에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는 차트로 대응을 하며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에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재료에서 이 지속성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재료 분석이 안 된다면 차트로 내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력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세력에 따라가는 돈의 흔적이, 세력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쓸까요? 안 쓴다라는 거야. 명분이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작전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앞으로 나올 호재성 내용을 미리 선점해서 선매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무조건 돈이에요. 그리고 전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뭐 수급이다 세력이다 그거 알아내면 뭐예요? 이거 갖다가 갑론을 박으래요. 이 종목이 수급주다 세력주다. 아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급이냐 세력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왔느냐. 수급의 돈이 들어오건 세력의 돈이 들어오건 결국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누구의 돈이든 간에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주체만 다를 것뿐이지 그거 갖다가 세력이냐 수급이냐 이렇게 따지고 듣는 거는 하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른 전문가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냐면, 아 이거 수급주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어떻고 저쩌고 막 기관이 얼마가 들어왔고, 아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결국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안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누가 들어왔고 이 주체를 찾아서 뭐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았고 횡보 기간 자체가 이 시점에서 횡보 기간인데 횡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30분 봉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파야 되느냐? 추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세를 가지고 주가가 30분 봉에서 오르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그러니까 상승 중에는 나는 눌릴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단타로 할 거야, 이런 포지션 정도는 정해놔야 이 추세를 보고 내가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10분 봉을 통해서는 내가 세력의 의도와 타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타점. 그리고 10분 봉으로 안 잡힐 때에는 계속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가 캔들 거래량 호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캔들은 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차의 국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냐, 이 캔들의 모형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거래량은 내가 목적지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죠, 당연히. 또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료가 필요한데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지만 연료가 조금 들어왔어. 이게 말이 돼? 나는 목적지는 이 이상을 갈 건데 연료는 조금 들어왔으면 목적지까지 금방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호가는 계기판이거든요. 계기판이기 때문에 이 속도, 연료가 조금이지만 속도의 완급 조절을 가지고 호가를 보는 건데, 단순하게 호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오르고 내리고의 등락률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세력의 기법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법들을 봐야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차트라는 겁니다. 차트. 그럼 지금의 이런 하락 시점에서 과연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과 확인해 볼 거, 일봉상에서 거래대금 이날 7월 18일 거래대금 52억 들어왔어요. 52억. 이날 윗골이 발생된 날 52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테스트 물량인지 세력의 매집 물량인지 보기 위해서는 30분 봉을 한번 쪼개봐야 된다고. 이거 테스트 물량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세력이 매집했다면 우리 똑같아요. 주식 매수할 때 저렴한 가격에서 많이 사고 싶지 비싼 가격에 많이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시그널은 거래량이 현저하게 작은 방면에 윗꼬리가 달고 내려온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많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포인트, 바로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바닥 시점에서 올라갈 때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왜 거래량이 여기서 적게 들어오고 여기서 많이 들어오냐? 이거는 작은 금액으로 물량을 한번 띄워보고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서 위로 올려준 거예요. 10분봉 한번 볼까요? 10분봉 보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의 이 두 개 캔들의 공통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그 다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맞으면서 내려왔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윗꼬리가 발생된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을 털어낸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이 훨씬 많이 초과한 상태에서는 한 번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물량을 처분하면서 개인들이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때에는 바닥권에서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을 올려 쳐주면서 여기까지 정도는 세력이 물량을 써줬어요. 그 이후부터 세력도 여기서 악성 대기 매물과 같이 함께 일부 물량을 처분하는 겁니다. 왜 일부 물량을 처분할까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사탕을 500원의 평단가에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1000원이 됐을 때 5개를 처분합니다. 그럼 나는 매도 금액이 5000원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500원에 5개를 샀으니까 2500원의 마진이 남는 셈이죠. 그리고 주가가 사탕 가격이 다시 500원이 됐을 때 이 2,500원의 수익 금액과 2,500원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탕 가격을 더했을 때 5,000원이잖아요. 이 5,000원이 됐을 때, 이 500원의 가격이 됐을 때 5,000원의 금액으로 몇 개를 살 수 있죠?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5개를 처분하고 5개가 남았으니까 총 15개의 물량이 확보가 됐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왜 위에서 일부 물량을 처리하냐면, 여기에 일부 물량을 처리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물량수,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 한마디로 시드 자금 확보하는 작업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시드 자금을 가지고 주식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을 할 때 뭘 강구하냐면, 왜 이렇게 가격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가격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수에 집착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원래 1만원의 평단가야. 주가가 8,000원이 됐네? 8,000원 있네? 1만원의 평단가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근데 내가 800원이 됐을 때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0%의 물량만 처분해도 손실 금액은 발생되지만, 그럼 내가 만원에 1000주였으면 50%의 물량이면 500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500만원에서 내가 50% 물량을 처분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0만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되고 여기서 400만원이 마련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한 7,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400만원 나누기 7,000원이면 몇 주가 되는 거죠? 571주가 돼요. 그러면 내가 만원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거랑 8,000원에 손절을 하고 7,000원에 다시 재매집해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주식수가 같나요? 다르다라는 거야. 손실은 있을지언정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본전가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것보다 되려 일부 금액을 손절하고 위로 올려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막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자금은 여러분들 돈을 쓸 때에는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연애를 할 때 가장 호구가 누구예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호구예요. 상대방의 짜잘하게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차라리 임팩트 있게 많이 써야 상대방에게는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짜잘하게 여러 번 쓰면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아. 되려 그 작은 돈이 나에겐 손실로 계속 커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지금 무작정 떨어진다고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임팩트 있게 한 번에 들어갈 자리를 알아가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세력이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진짜 안 들어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해 보시다가 좀 임팩트 있게 주가가 8,600원을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매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요. 지금 무작정 아직 추세의 바닥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딱 돌파 시점인 8,600, 제 금액을 아까 잘못 말씀드렸나요? 8,600원이요. 8,600원을 지지받는 선에서 이 구간대에 매집을 해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